안녕하세요. 인필 채널의 인필 작가입니다. 오늘은 요즘 사진계에 아주 핫한 뉴스죠. 알파9 마크 3에 대한 얘기를 저도 하려고 왔습니다. 사실 뭐 신제품에 대한 얘기는 유튜브 보시는 분들, 사진 좋아하시고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신제품 얘기하는 거 다들 좋아하시는데 저도 당연히 좋아합니다. 저한테는 사실 근데 각별한 모델인 게, 제가 원래는 저 캐논 DSLR 시절에 원래 캐논을 썼거든요. 그런데 미러리스로 오면서 제가 처음으로 샀던 소니 미러리스가 바로 이 알파9입니다. 초창기 모델인데 제가 이걸 지금까지 굉장히 오래 쓰고 있어요. 이걸로 본식도 많이 촬영하고 또 개인 작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, 이 모델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모델의 신제품이 나오면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얼마 전에 아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죠. 알파9이라는 모델 자체가 원래 이 사진계에 충격을 줬던 그런 기술이 적용됐던 모델인데, 이번에도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. 왜냐면 바로 알파9 마크 3는 글로벌 셔터가 적용이 된 모델이라는 것만으로 엄청난 뉴스가 되고 있죠. 글로벌 셔터는 어떻게 보면 셔터 기술에 대한 결정체고 완전체적인 기술인데, 그게 이제 정말 그렇게 뭐 소니가 얘기하는 대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셔터가 구현이 돼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, 지금 나온 거 상으로는 정말 그럴 것 같아요. 뭐 1초에 120연사, 120연사를 찍는 그런 카메라가 나왔다는 것도 되게 놀랍고, 또 다름이 아니라 또 글로벌 셔터 아닙니까? 이게 사람들이 사실 글로벌 셔터라고 하니까 뭐 이번에 소니가 새로운 어떤 개념을 만든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, 사실 글로벌 셔터라는 개념은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고 아주 구현이 어렵고 비싼 그런 기술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게 이런 135 포맷의 센서에 적용될 만큼 대중적인 기술을 구현해낸 게 정말 놀라운 소식인 거죠. 그래서 이 알파9 마크 3의 가격이 뭐 공개가 됐죠. $5,999. $5,999가 뭐 그 발표된 날 환율 기준으로 그게 이제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된 가격인데, 미국에서 그때 기준으로 계산을 해봐도 한 740만 원 정도 해요. 그럼 단순 계산하면 740만 원에 뭐 그 74만 원을 더하면 얼마입니까? 제가 산수가 약한데 뭐 800, 한 3, 40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? 이게 알파9 마크 2의 공식적인 가격이 제 알기로 600만 원이거든요. 599만 원 뭐 이런데, 이게 이미 그 $5,999가 되면은 599만 원에서 850만 원으로 뛸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기분이 들면서, 내가 원했던 기술보다 더 좋은 기술이 적용되고 내가 생각했던 비용보다 더 비싼 그런 가격을 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개인적으로 이게 우픈 그런 상황입니다. 글로벌 셔터는 환영하지만 사실 그 가격대가 워낙 만만치 않잖아요. 알파1도 엄청나게 비싸서 못 사고 있었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비싼 그런 가격대가 나와서 저는 좀 마음이 복잡한 상황입니다. 그런데 글로벌 셔터가 정말 저 같은 사람한테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보면, 사실 저처럼 본식을 찍는 사람들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. 왜냐하면 이 플리커라던가 이런 부분이 이 센서를 읽는 속도에 다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런데 글로벌 셔터처럼 순서적으로 센서의 데이터를 읽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다 저장이 되는 식으로, 그것도 초당 막 120연사까지 된다고 하면 플리커에 대한 그런 우려도 없어지고, 본식을 찍을 때 셔터 스피드를 굉장히 느리게 할 필요도 없고 또 기계 셔터를 써야 될 필요도 없고, 오로지 전자 셔터만으로 플리커가 없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게 본식 작가들한테 굉장한 어떤 그런 메리트가 될 것 같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연사를 많이 쓰는 그런 사진 작업이기 때문에, 또 연사가 빠른 건 그만큼 건질 수 있는 사진이 많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죠. 네, 그래서 저는 사실 알파9 마크 3의 그 스펙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, 다만 단점은 이 알파9도 그렇고 알파1도 그렇죠. 적층형 센서가 들어갔고, 사실 이 적층형 센서는 일반적인 일반적인 다른 모델들보다 센서 자체의 화질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. 워낙 빠르다 보니까. 그런데 이게 글로벌 셔터가 되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적층형 센서보다 더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. 화질이나 뭐 DR이나 뭐 보정 관용도나 이런 측면들이 좀 딸릴 수밖에 없는데, 그 아니나 다를까 소니 관계자들 인터뷰에서 그런 부분을 소니의 기술력으로 극복을 해냈다라고 뭐 이런 인터뷰들이 나오고 있는데, 사실 뭐 자기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. 그게 이제 숫자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
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구매를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정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좀 확인이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화소입니다. 이게 이제 2,400만 화소 정도 될 거예요. 제가 사실 그런 부분 정확히 잘 모르는데 알파9이 아마 2,400만, 2,500만 정도 예전에 그 표준적인 그런 화소였는데 사실 쓰다 보면 뭐 클수록 좋죠, 화소가. 근데 너무 커지면 메모리라던가 뭐 하드 용량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한 이번에 나왔던 알파7 M4 정도, 마크4 정도 한 3천만 정도 화소면 딱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다만 제가 워낙 적층형 센서를 좋아하고 전자셔터로 사진 찍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M4를 사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알파9 마크3는 M4가 알파7 M4가 3천만대 화소로 나왔으니까 알파9 신형도 3천만대에서 적층형 어떤 그런 센서로 나오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글로벌 셔터를 구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,400만 정도로 타협을 한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아쉬워요. 그래서 이것보다 특별히 뭐 작아지진 않았으니까 손해를 보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 저로서는 글로벌 셔터 빼고 그냥 3천만대 일반적인 적층형으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왜 신형 카메라를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 알파1이 나왔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적층형 센서에서 전자 셔터를 쓰는데 이 조명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기계 셔터를 사용하지 않고 조명이 터지는 센서 리드아웃 속도를 보여줬던 게 굉장히 놀라웠거든요. 왜냐면 지금 이 알파9나 알파9 마크2 같은 경우는 조명을 쓰려면 이거 기계 셔터로 바꿔줘야 돼요. 그래가지고 원판을 찍거나 이렇게 조명 쓸 때는 그때 착각 쓰고 다시 기계 셔터를 전자 셔터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알파1부터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. 알파1이나 니콘의 G9, 뭐 G8 이런 바디들은 그냥 전자 셔터로 아예 셔터 설정 바꿀 필요 없이 조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편한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너무 갖고 싶었기 때문에 알파1을 구매를 하고 싶다가도 고화소라서 싫어했는데 알파9 마크3 같은 경우는 뭐 이미 글로벌 셔터로 해서 뭐 주광에 엄청 빠른 그런 하이스피드 조명 광량을 다 써가면서 새로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의 바디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원하는 그런 니즈를 충족시키고도 남죠. 그래서 한 제 예상보다 200만 원 정도 더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게 저의 그 못내 아쉬운 그런 부분입니다. 다만 저로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약간 고민 중이에요. 알파1을 그럼 지금 와서 사야 되나 아니면 알파9 마크3가 나오는 걸 기다려야 되나 뭐 이런 부분도 약간 고민하고 있는데 솔직히 한번 리뷰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센서 성능에 화질적인 보정 관용도적인 손해가 없다면 그래도 역시 AI, AF도 들어가고 또 글로벌 셔터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할 거예요. 솔직히 2,400만 화소 아쉽다고는 하지만 전혀 사용에 그런 문제가 없는 화소거든요. 그래서 솔직히 새로운 바디 사는 거를 약간 멈춰두고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알파9 마크3에 대한 얘기 저는 한번 해봤고요. 이런 영상도 한번 올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올려보게 되었습니다. 네.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